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선언으로만 존재했던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제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이제 마련이 된 것인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2050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충북에서는 어떤 전략, 어떤 방안을 가져가야 될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청북도 김현준 환경산림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김영배 교수 모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께 앞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키워드로 좀 표현을 해주십사. 김 교수님부터 이건 좀 차례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키워드를 지구의 부활이라고 좀 정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구는 기후 위기 속에서 뭐 코로나19도 있겠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부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뭔가 대수술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구의 부활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 국장님 어떤 키워드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탄소 중립이란 그 불편함의 감수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이런 그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에서 다소 좀 불편해야 된다. 이것을 감수해야 된다. 즉 일회용을 안 쓴다. 그리고 짧은 거리 다 걸어 다닌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멀리한다. 뭐 이런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불편함의 감수라는 키워드인데요. 그 불편함에 대해서도 조금 잠시 뒤에 토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키워드 정하셨습니까? 저는 발등의 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사실은 탄소 중립하면은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탄소 중립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기상 위기들이 심화되는 부분들로 봐서는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급한 일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 예, 점점 멘트의 강도가 좀 세지는 것 같은데 저는 죽기 살기라고 좀 표현을 해봤고요. 네. 이 탄소 중립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죽기 살기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도 뭔가 환경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알 텐데 좀 개념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정의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건 의원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예, 탄소 중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 기후 위기가 그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구가 거대한 온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 온실가스의 주 성분은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대한민국으로 봐서 이 국가적으로 배출하는 이 탄소가 약 7억 2,700만 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연이나 산림을 통해서 흡수하는 양은 약 한 4천만 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억 2,700만 톤하고 흡수하는 게 4천만 톤 줄여서 그 배출량을 줄여서 이게 똑같이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네.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 탄소 중립이 된다라고 네. 해서 그래서 배출량과 그 흡수량이 제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탄소 중립이라고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탄소를 아주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출을 하는데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배출을 한다는 게 탄소 중립인 거죠. 네. 배출을 하는데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배출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자, 그 구체화될 수 있는 첫 방안, 첫 걸음으로 탄소 중립 기본법이 이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산업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충북 지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모든 국가 주요 계획이나 개발 사업들이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그 순간부터 기존에 있었던 제도 그리고 계획,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도시개발 계획이나 도시 기본 계획 등 다
지금 새로 세우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것들을 아마도 전반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또한 산업계가 아마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부터는 대변혁의 그리고 대전환의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탄소 중립 그러면 환경 정책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경제 정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화석연료 중심의 이제 경제 체제인데 이것을 이제 탈화석연료로 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많이 바뀌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이제 뭐 휘발유차, 경유차가 이제 전기차로 바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 관련됐던 산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사실은 많이 일자리 잃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처럼 전환 과정에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거고 충북도 내에 많은 공장과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어려워지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거고요.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정책도 기존에는 충북도가 산업단지를 많이 유치하고 공장을 많이 우선 좀 건설하는 쪽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좀 신중하게 우선은 전환되는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해서 새로 이제 공장을 짓거나 산업단지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이제 좀 더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공장들을 유치하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 충청북도도 이 탄소 중립 선언을 같이 했죠. 그 탄소 중립 선언을 지난 4월 15일 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충청북도 2050 그 탄소 중립 실현 추진 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지난 4월 15일 날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거고요. 이것은 이제 전국에서 한 6번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후 위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그런 것이고 또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추진력을 확보한다. 이런 것이고 아울러서 그 도의 탄소 중립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도민과의 실천 약속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월 말에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 좀 적극적인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들, 로드맵 그리고 탄소 중립 위원회 그리고 추진단, 뭐 컨트롤 타워들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상반기를 이렇게 쭉 와 보면서는 많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컨트롤 타워나 그리고 책임지는 부서, 우리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다른 국에 대해서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게 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그 책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그 등등의 요구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다른 사항들은 또 이따가 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충청북도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플랜 로드맵 일단 갖고 있습니까? 그 이제 자꾸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탄소 중립 추진단 우리가 충청북도 2050 탄소 중립 추진단을 경제부지사를 필두로 해서 그 12개 부서로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이 그 전략 회의를 한 3번 정도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탄소 중립 실현 추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것은 이제 우리 도의 그 온실가스 배출 구조 그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5개 분야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때 에너지, 또 산업, 또 수송, 그 폐기물하고 농축산 그리고 산림 흡수원 이렇게 5개 분야로 만들어서 2050 탄소 중립 감축 로드맵의 그 밑그림을 그때 그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2050 탄소 중립 장기 플랜하고 그 로드맵은 사실은 이게 국가 정책과 또 국가 계획과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부처별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세부 계획은 이제 금년 말에 좀 나올 예정인데 우리 도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을 그 2050 탄소 중립 그 기후 변화 대응 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5월 달까지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계획 중이고요. 용역 중이고요. 그리고 그 국가 계획과의 그 정합성을 유지한다거나 또 우리가 기 자체 수립한 2050 그 탄소 중립 안 이것을 조정하고 또 좀 보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세 분은 충청북도의 이 로드맵, 아까도 이제 이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을 먼저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좀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자료로다가 이렇게 쭉 확인을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많이 부족했었고요. 좀 형식적인 회의였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실질적인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실무 모임 하는데 다들 많이 답답해했거든요. 우리 실무적인 회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 실무회의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 이게 도청 차원에서 한번 강연을 해보자라고 했는데도 강연에 이게 예산도 없어가지고 강연도 제대로 못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쨌든 과정에 분명히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책임지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한 다른 국에 대한 그런 그 실권이 없는 네. 상태이고 국장님 위에 경제부지사님이 주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미흡했다라고 해서 저는 주도적으로 또 목적의식적으로 도의 정책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를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이 선언을 하기까지 그러면 이 선언을 하게 되면은 각 그 부문별로 수치를 빼야 되거든요. 그런 수치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내부적인 검토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 그리고 이게 국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행정이지만 우리 그 각 부서에서 정말 그 데이터를 빼고 우리가 도민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신뢰성 확보 이런 면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그 미온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그렇고. 근데 사례를 놓고 보면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경남도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정확히 출범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 이렇게 각각의 부문들과 그리고 민간 단체가 이렇게 참여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형식으로 다 해서 탄중위를 출범을 했고요. 거기에 전체 위원장은 경남도 지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그 2045년도에 탄소 중립을 광역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네. 또 우리 이제 가까이 청주시 같은 경우도 그 도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각각의 분야에 그리고 전문가 민간이 다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 차원에서 계속적인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들을 좀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비춰보면 우리 충북도는 너무 미약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청북도 차원에서 이제 전반적인 계획이나 그리고 주체들이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또 구심점이 있었다라면 그리고 근데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들을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는데 어쩌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료가 마련이 돼야만 그것을 가지고 기반을 가지고 뭔가 토론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드린다면 좋겠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법도 그리고 상위법, 가장 상위법은 기본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부터 예.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 이제 가장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법정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법정위원회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그 부위원회를 어떻게 꾸릴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논의와 논의 구조와 또 거버넌스 형식의 소통과 협력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로 돼버리면 도민과 산업계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네. 어쩌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로드맵이 나와야 계획이 수립돼야 뭐 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면 미세먼지도 미세먼지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미세먼지 저감하려고 노력했던 거잖아요.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지에는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하기에는 사실 늦기 때문에 그 전에 무언가를 하자라는 요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계획 수립됐지만 기본법 만들어졌지만 이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아서 추진했던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도에서 좀 그렇게 못했다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탄소중립위원회를 네.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포가 되면 6개월 이후에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이 정부에서 환경부 주도로 해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무수한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최근에는 그렇게 하려면 해체하는 게 낫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범도민기구 정말 이렇게 명실상부한 거버넌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으로서의 추진단이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진단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실무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그 추진단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속도면에서 좀 차이가 바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예, 탄소중립위원회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 이제 탄소중립 주요 정책을 이제 심의 의결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는데 그 지금 2050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제 구성 운영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우리 그 도에서도 지금 이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가 그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후, 그다음에 그 에너지, 그다음에 노동 분야 그 각계의 인사들을 총망라해서 그리고 또 그 탄소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망라해서 정말 그 좀 폭넓게 이렇게 확대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전에 이제 추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전략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어느 계층도 탄소 중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미 추진단은 이제 한 3차례 정도 큰 회의를 아까 했다고 지금도 하셨고,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다고 하셨고 이제 세부 계획이 올해 말쯤에 이제 나올 거다라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예. 예. 그럼 충청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혹시 뭐 구체적인 계획들 수립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계획을 해서 네. 얼마를 줄일 건지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수치상으로. 예.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예,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산업 분야에서 배출량이 지금 1,791만 톤입니다. 이것을 94%를 줄여서 그러니까 얼마를 줄여야 되냐면 1,689만 톤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줄여서 이것은 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그 석회 시멘트 업종이라든지 그런 다배출 업종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유도하고 또 그린 산단 조성이라든지 또 CCUS 그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이런 걸 통해서 94%를 산업 분야에서 줄일 예정이고요.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금 194만 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175만 톤을 줄여서 90%를 줄일 겁니다. 이것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연료전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줄일 거고 수송 분야에서도 지금 457만 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99%를 줄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도내 차량이 한 88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차량을 2050년까지 그 내연기관차를 제로화하고 다 그 전기차나 수소차 그 친환경 차량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그 노후 경유차가 우리 도내에 한 5만 3천 대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노후 경유차가 사실 미세먼지나 그 탄소 중립에 많이 역행을 하는 건데 이걸 2024년까지 조기 폐차하는 걸로 네. 이렇게 추진하고 또 그밖에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농축산 분야 또 특히 이제 산림 분야는 지금 흡수량이 398만 톤을 이제 흡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3억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서 이걸 415만 톤까지 흡수를 더 증가시킬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의 유유 공간이라든지 또 건물 옥상 또 도시습 뭐 정원 또 미세먼지 차단습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네. 그 흡수량을 4.3% 증가시키는 걸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워낙 숫자가 좀 커 있기 때문에 그거 현실적으로 너무 가능한가? 지금 세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가? 예, 김 교수님.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 계획상으로 시나리오상으로 1, 2, 3안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4만 그래서 넷제로를 목표로 두기로 하셨다라고 하시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약속을 지키시라고 보는데요.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타겟들을 정해놓고 가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주는 2045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린 산단 지정을 시범 단지 지정을 받은 곳이 새만금하고 대구하고 광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청주가 되어서 충청북도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아마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 속에서 지원 체계들이 마련되어져야만 그것이 이행될 것인데 그래서 2030년도까지 정부에서는 한 35개 정도의 시범 단지들을 만들고 그래서 스마트 그린 산단 등을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충북이 무엇인가 다른 시도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좀 더 추진 체계들을 갖추는 그런 정교한 계획들을 세운다라면 조금 더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 체계라든가 그리고 어떤 시범 단지 등등에 있어서 네. 뭔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의지가 중요하다. 그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선언적으로라도 예. 2045년이 되었든 40년이 되었든 40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그런 선언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저는 이제 않을까. 들었을 때 90%, 99% 이런 수치들이 예. 선언이 너무 센 거 아닌가. 왜 그 정도로 할 수 있었으면 이때까지도 했을 텐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 이런 의문도 들 수밖에 없거든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현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미 이미 가능합니까? 이제 예.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들은 우리나라가 2050년 선언했는데 먼저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미 줄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러면 가능한 문제이고 90%, 99%가. 그렇죠. 근데 예. 다만 이게 계속 우리 지역 여건은 이래서 우리나라 여건은 이래서 이걸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90%, 99%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걸 근데 또 지금 또 이게 가능해? 하다가 미루면 다음에는 이제 100%, 뭐 1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러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이제 의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능하다고만 말씀하시면 근데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모든 계획을 다 바꿀 고민을 하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에너지계획, 근데 그게 교통계획, 산업 산업계획을 분야라든지 그 현실 그 판에서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가에 그게 대한 아니고선 사실 안 되는 거죠. 탄소 예. 중립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것은 중요하겠죠, 탄소 현실이. 중립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이 탄소 중립을 실현을 위해서 다 바뀌어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사실 불가능한 거고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 정도의 고민이 없으면 사실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탄소 중립 선언은 사실 거짓말이 되겠죠. 그 정도 예. 계획이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90%, 99%를 해내야 된다라는 결국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계속 쭉 말씀드린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말 이렇게 내실 있게 실질적인 그 이 위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도내 산업계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계가 먼저 실천하고 먼저 바뀌고 또 일부 빠른 데는 자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도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그 이렇게 안내하고 또 지지하고 또 지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합의해서 서로 공동에 노력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차원에서 저는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번에 저희가 이제 도정지를 하면서 지사님께 그 질문한 사안들이 탄소 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석탄, LNG 뭐 이게 등등의 기존 에너지를 전기나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네. 거기에 대한 그 획기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게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지사님께서 답변한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잘했다라고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충북도에서 지난 8월 31일 날 협약을 통해서 발표한 사안이 있는데요. 충북도하고 그 발전 사업자가 이제 동서발전이 있습니다. 동서발전하고 그리고 도내 이제 산단
산단 그 협회, 뭐 산단 관리 공단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금 도내 128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128개 산업단지에다 전체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겠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하겠다라고 네. 했고요. 그 양이 96만 평이 됩니다. 96만 평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 전기량이 320메가와트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식은 이제 그 발전 사업장인 동서발전에서 이제 자본이나 이런 거를 조달을 하고 그리고 개별 공장의 이 업체에서는 지붕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붕에 대한 임대료 수익을 개별 기업들은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태양광 발전은 지역의 태양광 그 업체들이 이렇게 하게 되고 있고 그 전체 액수가 한 4,800억 됩니다. 네. 상당히 이거는 획기적이다라고 저희는 봐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충북형 태양광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 사업이다. 그리고 네. 이거 저희는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1단계 사업이 됐을 때 2단계, 3단계 사업은 도내 산업단지의 산업용지가 1,032만 평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그 어쨌든 전부 다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일부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320메가 저 거의 10배 되니까 그 3천 그러니까 3기가 정도 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2.5기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 지금 충북의 에너지 자립이 한 8.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충북이 정말 그것만 갖고도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충분히 현실 가능한 방안이 아닌가라고 네네. 생각이 되고 그 엊그제도 그 관련 업체 기관들 실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후속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뭐 저희도 이제 그 위원회에서도 네. 계속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부분들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잘 만들어 가고 네. 중앙에 건의해서 이거 충북형 모델을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굳이 뭐 지금 뭐 이게 농촌 지역의 태양광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태양광으로 신재생 에너지 얼마든지 할 수 네. 있다. 이제 그런 말씀. 이장정 의원님이 그 아주 역동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그게 네. 이제 현실화가 됐고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쪽을 좀 많이 짚어주셨고요. 네, 네. 예. 그렇게 하셨고 저희들이 그 도민들한테 이제 그 선언을 한 것은 전국에 6번째로 했지만 거기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수치를 어떻게 그 도민들한테 허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토대를 구축을 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좀 힘들었다는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산업 분야에서 국가에서는 그 시멘트 분야를 이제 55% 감축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라면 45%는 이제 공중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각 분야별로 그 수송 분야든 산업 분야든 에너지 분야든 이 분야가 아까 사회자께서는 뭐 이렇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목표를 이렇게 잡아서 정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갖고 목표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물론 이것을 다 달성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저희들이 가급적 이거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걸 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산업계라든지 현실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한에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네, 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우려하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산업계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충청북도의 제조업 비중이 이제 49% 거의 50%까지 네네. 가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한국 전체에 있어서는 제조업 비중은 28%, 그런데 충북은 49%라면 상당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총 34% 정도가 그런데 이제 충북은 전반적으로 다 합쳐보면 50%, 60%를 넘습니다.
이제 산업 부분이 그만큼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제조업이나 건설업, 에너지 사용 분야 부분까지 합친다면 산업 공정만 한다라면 거의 이제 산업 공정은 38%인데요, 충북이. 거기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에너지 소비를 하는 부분까지 합친다라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할 때 충청북도가 앞으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에너지 전환 계획들이라든가 그리고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탄소 포집 기술을 과거에는 그냥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탄소 활용 저장 기술까지 해서 계속 발전해서 탄소를 저장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술력이 발전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그냥 단순 수소가 아니라 그린 수소 발전 시스템대로 전환해 가는 과정. 그래서 아마 그것이 수소 그쪽 연구자들의 말씀으로 인하면 아마 2030년도까지 간다라면 상당한 그리고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효율성이 높은 수소 발전소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기술력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말씀을 하시고 또 사회 안전망이 있는데 그린 뉴딜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백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은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해 날 것인가? 단 4%만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를 차지할 것이냐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할 것이냐, 저돌적으로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탄소 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 특구 등등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미리미리 추진을 한다라면 중앙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는다라면 엄청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청주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특구 조성들을 계획을 세우고 추후에 관련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모일 수 있게끔 한다라면 유치를 한다라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예. 부작용을 우려하는 면에 예,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큰 기회가 될 큰 수 기회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사무처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어쨌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예요. 예. 생길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자리 잃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네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둘 다를 다 대비하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계속 이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도 중요한데 기존에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잘 전환할 수 네.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는 그냥 공장 유치하고 산업단지 유치하는 쪽에서 어떻게 잘 전환시킬지에 대해서 좀만 더 방점을 찍어주면 그래도 조금 더 이 피해를 완화시키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함께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첨언하시는 말씀. 그 우리 이제 오송에 그 온실가스 종합 정보센터가 있고 또 국가 미세먼지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 두 기관을 합쳐서 국가 탄소 중립 종합지원센터를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송에 이런 기관들이 유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탄소 중립 관련 그 기관들을 새로 유치한다거나 신설한다거나 해서 일자리도 더 만들고 그러면 그 탄소 중립 관련 그 인증기관이라든지 또 탄소 중립 중소기업 지원센터 또 앞으로는 이 자금 흐름이나 이 금융 분야도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 녹색금융위원회 뭐 이런 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이 오송 지역을 탄소 중립 그 전 기관이 집약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충북연구원에서 이걸 연구를 하고 있고 향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대선 공약에도 이걸 반영을 하려고 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요즘에 기후 변화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 온실가스 감축 옛날 말로 치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실 분은 없을 텐데요. 결국은 아까 처음에 그 키워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편함의 감소 또 그만큼 또 죽기살기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뭐 지자체, 산업계뿐만 아니라 도민들까지도 다 같이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어떤 노력이 또 어떤 지원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도민들께서 같이 해주실 분들은
해주실 분야들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에 미세먼지 한창 논란일 때 예. 뭐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플러그 뽑고 이런 거 하자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미세먼지도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도민들께서 같이 해주실 내용도 사실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많이 걸어 다니고요. 플러그 잘 뽑고 텀블러 이용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 잘 해주시면 사실은 도민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주시는 거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탄소 중립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일 때 지자체와 정부와 기업의 요구에서 이거 늦출 게 아니다,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소비자로서, 주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이야기해 될 상황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조금 더 해주시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 이 부분에 예. 있어서 네. 교수님. 이제 도민들께서 요구를 그만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민들께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이제 수용성을 키워드려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예. 주민 참여를 직접적으로 이 탄소 중립 사회의 전환을 위한 그런 어떤 추진 체계 안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산업계 그리고 산단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패널을 올리는 거,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도심 내에 옥상들에 올려야 될 이 빈 공간, 그리고 공공 부지들에 있는 그 유휴 공간들, 그 공간들에도 태양광을 다 올려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그것 또한 산단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만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단 부분이든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 속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셔야만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면서 인식 전환이 되어지시고, 그럼으로써 다시 동력을 받고 행정도 힘을 받고 또 정부도 힘을 받고 그러면서 움직이시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정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네. 또한 의원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기 좀 구상하고 계시는 그런 추진단, 그래서 추진 체계를 빨리 조속히 구축하고 그것을 가동시켜서 행정을 부담스럽게 한다라는 것이 행정과 함께하는 네. 민관 거버넌스 형식으로 서로 소통, 협력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의원님. 이제 도민들이 실천적으로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제 그 산업계 기업이 그 자기 그 기업 경영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도가 할 일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폐기물 이제 재활용 높이는 거, 플라스틱 줄이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라든지 실천력들이 좀 높아지고 요구들이 좀 높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개별 기업들은 뭐 우리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핵심이 어쨌든 그 태양광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이제 발전 업체가 중심으로 한 태양광 사업은 물꼬를 여는 것이고요. 본질적으로 봐서는 개별 기업들이 자기가 쓰는 전기는 자기 지붕에서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이 그 수익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은 내가 집에서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서 태양광으로 만들어 쓰는 것, 얼마든지 실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탄소 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서 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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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민들께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데, 그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 4,200명 정도 되는데, 이 지사님부터 우리 모든 직원이 탄소 중립 실천 그 숨쉼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숨쉼 캠페인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 나는 뭐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적어서 작지만
그 실천하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들도 같이 동참을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힘도 모으고 지혜도 모으고 같이 추진한다. 이런 그 공감대 형성을 좀 많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리면 어쨌건 도민들 참여가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근데 도민들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미세먼지 때도 그랬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차 같다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미세먼지 정책 다른 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탄소 중립하자고 하는데 도민들이 보기에는 주변에서는 계속 탄소를 배출하는 공장이 지어지고 공사가 일어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전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뭔가 좀 다른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지자체에서 사업들 중에 탄소를 지금 실제 배출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단을 시키거나 하여간 무언가를 보여줘서 주민들이 보기에 아 뭔가 바뀌고 있구나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LNG 발전소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그런 게 사실 중단돼줘야지 아 이제 뭔가 바뀌구나 알 수 있겠죠. 지금 청사들 짓는데 정작 에너지 뭐 1등급 청사를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태양광 얹어야 된다고 하는데 도의회 청사 짓고 청주시 청사 짓는데 그거는 지금 1등급 건물이 아닌 건물이 지금 지어질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1등급 건물로 바뀌어 나가야지 아 뭔가 바뀌고 있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과정에서 사실 다른 지역의 어떤 그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아직 다 미처 이것만큼은 좀 꼭 소개하고 싶다라는 벤치마킹 사례가 있을까? 예, 김 교수님.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라고 한다면 이제 광주를 들 수 네, 있는데 아까도 이제 광주 광주 얘기가 말씀을 나왔습니다. 드렸는데 예.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떤 목표를 뭐 그렇게 45년도로 잡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추진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시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피드백 받고 또한 시민들 스스로도 선포하시고 행정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뭔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는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들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위원회의 구조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이미 민간 차원에서는 행정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 형식의 그런 구조 체계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그것을 이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법정 계획들에 담아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청주시도 이제 추진 기획단을 마련해 발족시켜서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뭐 그런 추진 체계들은 뭐 앞으로 저희들이 정교하게 서로 협력해가면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한 지금 막상 아리백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이런 대기업들이 대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충분한 자본이 있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라는 그 개별 입지 기업들이라 등등등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도 솔직히 다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마련해 줄 것인가. 이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수소기업 협의체를 대기업들 15개가 모여서 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수소 발전 기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갈 것이고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면 이런 기술들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업 간의 이제 파트너십을 만들어줘야 되고 산단 내에서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단 내에서의 파트너십 또한 그 주변의 개별 입주 기업들도 그것을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줘야만 일반 기업들이 참여할 여지가 있고 이 막연함 그리고 개개의 이 기업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막대한 재원을 다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방 정부가 그만큼 재정 자립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업들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행정과 민간 이 모두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토론이 좀 계속해서 길었습니다. 마무리 말씀 좀 짧게 듣겠습니다. 사무처장님부터 한 말씀씩 듣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한데 이 탄소 중립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업들을 이제 변경할 뭐 도시계획, 뭐 에너지계획, 교통계획, 뭐 산업계획 다 변경할
변경해서 탄소 중립으로 갈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시민들도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탄소 중립을 다 같이 힘들지만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배 교수님. 이제 우리도 부활할 때가 됐습니다. 충분히 희망이고요. 계획을 세우고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기 극복 능력, 그것을 다시 한번 입증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네, 이상정 의원님. 탄소 중립의 입장에서 보면 충북 경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게 보통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 경제가 250억 불의 수출을 기본적으로 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태양광, 수소 산업, 뭐 지능형 자동차 이런 그 각각의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맞춰 나가고 극복해 나간다면 뭐 어쨌든 충북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중요하게 도민들께서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약 70% 도민들, 그 국민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도민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은 탄소 중립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중 국장님. 예, 무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소 중립은 저는 불편함의 감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가든 지자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환경은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천 없는 그런 그냥 공허한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실천을 해야 된다. 그것은 각 주체별로 꼭 필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50 탄소 중립을 놓고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이제 첫걸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